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3월 22일 토요일 어제 제 77회 전기기능장 2차 실기시험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가 이 77회 시험을 합격률을 올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안 돼서 합격률을 좀 올리자고 해가지고 30% 뭐를 넘는다 막 그랬는데 이게 뭐 다 뻥이 돼 버렸어요. 뻥이 돼 버려가지고 원래 그래요. 저는 어떻게 하든지 좀 합격률을 좀 높여야지만이 하반기 시험에 더 높아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반기 시험이 25%가 됐다 그러면은 78에는 30%를 35%를 막 꽁충 떼버려. 이렇게 30%를 넘어가 버려. 이렇게 하반기 시험이 높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시험이 있다 그러면은 하반기 시험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 해를 마무리 져야 되고요. 폴리텍이라든가 학원 등에서 합격자를 많이 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걸 가지고서 홍보를 해서 다음 이제 뭐예요? 수강생을 모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폴리텍 그냥 전기기능장 누구 합격해가지고 인터넷 뉴스까지 나와요. 그죠? 그 돈 내고서 저 인터넷 뉴스를 갖다 퍼뜨리는 거거든. 왜냐하면 그 홍보를 하려고. 그렇게 해서 모집을 하는 시기가 하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상반기 시험과 하반기 시험에서 하반기 시험 때 그 불량부정 감독관들 있잖아요. 그것도 많이 들어가요. 폴리텍이니 학원이니 엄청 많이 들어가. 공방이 들어가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합격자를 많이 내는 거야. 많이 내가지고 막 이리 봐주고 저리 봐주고 그냥 뭐 동작 검사도 안 하고 그냥 합격했다고 그냥 보내버리고 그런 경우가 태반이 게 하반기 시험이에요. 하반기 시험. 그렇게 해야지만이 걔네들 이제 몇 명 합격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광고를 내가지고 한다고. 근데 광고 내는 거 그거 조심해야 돼. 그거 못하게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안 하잖아. 안 하고 그냥 합격수기나 써놓고 가세요. 그러면 합격수기 써놓으면 지금 막 3분의 1도 안 써놓는 것 같다 지금. 응? 그래서 근데 쓰고 싶은 사람 써주고 가시라고 이렇게 하고 마니까 그렇게 많이 안 써놔요. 그게 맞는 거야. 그렇게 해야지만이 되지. 이렇게 뭐 누구누구 합격했다 이렇게 광고 내는 거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 그게 함정이야. 그렇게 해서 거길 찾아가서 수강을 해보면은 완전 깡통이야 얘네들. 교육하는 거 보면은 아주 그 광고를 노리고서 딱 그렇게 한다고 해서 빠져들게끔 한다고 막 신문에다가 막 자기 폴리텍 몇 명 누구 합격했다고 어디 학원 몇 명 합격했다고 이렇게 딱딱딱 이름까지 써놓고 그러잖아. 그거 조심해야 돼. 거기가 그렇게 합격했으면 딴 데 더 많이 합격을 했어요. 그걸 알아야 돼. 그런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갔다가 덥석 믿기에 물려가지고 어떻게 돼? 130만 원씩 150만 원씩 수업료 내고서 그냥 듣고서 그냥 돈 되는 게 뭐가 있어? 재료 주는 거밖에 더 있나? 그거밖에 없고 그냥 나와서 나중에 막 돌고 돌다 강철선 찾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하반기 시험 때는 합격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거기 그렇게 장난질하는 그런 시험장과 불량부정 감독관이 있는 데서는 조금 피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그 학생들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작업이 돼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어떻게든 떨어뜨리려고 막 그래. 왜냐면 합격자가 많으니까. 10명 시험 봐가지고 5명을 합격률이 50%의 그 시험장은. 그럼 그 중에서 4명은 자기네 학원생들이란 말이야. 아니면 공방 애들이야. 그거 감독관 들어가서. 그렇다 보니까 한 명은 외부인 합격시키고 4명은 자기네 학교 학생들을 몰래 합격을 시켜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일반인들은 막 악을 쓰고 떨어뜨리면 거기에 잘못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해자가 되는 거지. 한마디로. 같이 봐주면 몰라. 근데 그렇지가 않아. 이게. 걔네들 합격을 시켜야 되니까 일부러 떨어뜨리는 거야. 봐줄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서 막 딱 불합격 그러는 거예요. 아주 골 때려요. 이 시험이 원래 그래요. 그 양아치 감독관들이 있잖아요. 양아치 그 불량부정 감독관들이 오히려 더
막 엉뚱한 걸 가지고 떨어뜨리고 막 그래. 그런 경우가 있어. 막 거짓말하고. 거짓말.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막 태반이었던 게 이 시험이에요. 하반기 때 그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거기에 합류하면 절대로 안 돼. 거기 그런 시험장에 가서 하면은 오히려 피해를 받을 수가 있어.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부정공부 뭐 가져왔다고 그래가지고 당신이 부정행위했다. 불합격.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씨. 골 때리죠? 표시 다 했는데 작업하려고 그러더니 막 공부 이상하고 꺼냈다고 했다고 나가라고 딱 그래버리면. 그런다니까. 골 때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얘기야. 그래서 제가 좀 합격률을 상반기를 좀 올리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뭐 아시는 분들 알 거예요. 막 산업일가구나, 막 개거품을 막 사왔지. 이거 너무 낮다 해가지고 30% 좀 올리자 그랬는데 이 개놈의 새끼들이 말을 들어먹지를 않아요. 원래 그런 애들이 좀 쉽게 내고 좀 합격자들 많이 내고 해서 한 35%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했고, 담당자가 지금 뭐 동원이하고 그 다음에 누구야 종학이 윤종학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한테 뭐 얘기도 해보고 그랬지만 막 학교에도 또 낮추면 니들 잘라버린다 막 그랬어. 그리고 문제 난이도가 평준화되지 못했다 그랬는데 뭐 방법이 없어요. 얘네들 실력이 없으니까 그 문제 난이도를 못 맞추는 거야. 그냥 문제은행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속아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난이도를 맞춰서 그게 말이 돼. 그게 문제은행에다가 난이도가 비슷한 것들을 갖다 여러 개 넣어놓고 그것도 뺑뺑이 돌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난이도를 맞출 수 있는 건데 뭐 문제은행이기 때문에 난이도를 못 맞춘다고 불가능하다 그렇게 딱 하고서 끝내버리잖아.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 이건 얘네들이 문제를 선정할 때 그거 집어넣을 때, 문제은행에다 집어넣을 때, 그 난이도를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대충 다 집어넣어 버린 거지, 얘네들이. 그러니까 멍청한 거지, 한마디로. 이거 능력이 안 돼. 그런 애들 그냥 싹 잘라버리고 새로 능력 있는 사람 교체하라고. 그럼 난이도 평준화된 거 그걸 해가지고 딱 넣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렇다면은, 그래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안 하더라. 그래서 요번에 합격률이 좀 이렇게 제가 보는 입장에서 한 13%에서 한 18% 요 사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한 15%가 조금 안 될라나? 15% 정도? 15% 정도는 되겠네. 15%에서 18% 한 요 정도에 가까울 것 같아요. 18% 정도. 20%는 안 되고요. 한 16.5%? 요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16.5% 정도.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문제들이 어떻게 나왔나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걸 워낙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그 평가들이, 좀 많이, 맞게 잘 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옳아요. 오르니까 한번 보도록 하면은, 필답형 시험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쉽게 잘 나왔어요. 괜찮습니다. 뭐, 10문제가 2문제 나왔는데, 한 문제는 그냥 풀 수 있는 거야. 봐도. 풀 수 있는 거고, 한 문제는 새로운 문제가 이상한 거 나왔어. 그래가지고 그거는 먼저 틀리라고 나온 것 같아. 그러면 또, 문제를 보면은요,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이 배점을 보면 이게 6번까지 있으니까 1점씩 배점이 됐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지금 기출문제고 5점이나 주어졌어. 계산 문제는 5점으로 고정을 하겠다 이런 뜻이야. 5점으로. 이것도 기출문제인데 이거 3점 맞죠? 왜냐면 이게 1번, 2번, 3번이니까 3점 이렇게 배점 맞아. 요것도 계산 문제니까 계산 문제는 무조건 5점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내가 봐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됐고 요거 신문제야. 나 이거 처음 봤어. 근데 보니까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있더라고. 이게 있더라고. 찾아보니까. 저는 답을 적을 때 이 규정집 있잖아. 이 법하고 규정집을 갖다가 많이 찾아봅니다. 근데 보니까 이거 인터넷에 하는 애들은 보니까 이 학원 애들은 그 AI 있잖아요. 그 챗 GPT인가 뭔가 그걸로 답을 찾더라. 보니까
그거는 어디서 이게 이 답이 써져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답만 이렇게 딱 해서 AI가 이것저것 막 검색해가지고 이게 맞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니까 그걸 답을 쓰는데 그게 맞더라고. 근데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직접 찾아요. 예, 규정집이 어디 있냐 막 다 찾아. 그래서 보니까 한국전지 설비 규정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AI를 하면은 좀 편하긴 편한데 과연 이게 어디서 나오고 어떻게 돼서 이 문제가 왜 나왔을까 이런 걸 추정을 하기는 좀 어렵죠. AI가 다 하다 보니까. 나는 그 AI가 답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건 전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AI는 검색을 잘하잖아. 검색을 잘해가지고 이렇게 답을 나는데 그걸 가지고서 답을 한다? 강사로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AI에 너무 의존하는 거, 자기 나름대로 이제 법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다 찾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더 옳다고 봐요. 기술인으로서. 그래서 저는 다 찾아서 합니다. 막 그냥 하나하나 다 찾아봐. 그래도 어디 있는지 보니까 여기 있더라고. 그래서 새로운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이게 좀 배점이 문제가 있어요. 이게 서술형이잖아, 봐봐. 그러면은, 서술형이면은 이걸 세 개를 써라고 했으니까 2점 하면 이게 6점이 돼야 되잖아. 근데 5점이야, 이거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배점이 문제가 아니야. 이게 10문제인데, 10문제에 배점이 이상이 있다, 얘기야. 그럼 뭐 이게 1점이고, 이거 길으니까 2점 해서 5점 줬나? 이게 문제가 있잖아, 봐봐. 이 문제는 여러분들 틀리라고 내는 문제야, 틀리라고. 낸 문제야, 문제. 이거 5점 날라가게 한 거야. 이거 맞춘 사람 없을 거야. 이거 맞춘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없다고. 그냥 틀리라고 한 거야. 5점 빵 빠진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뭐 만점 맞았다고 그래도 95점을 넘어갈 수가 없죠. 예? 그죠? 예. 만점을 맞아도 이제 작업평 만점 맞고 필답평 나머지 다 맞고 5점 빠지면은 뭐야? 95점이네. 95점 이제 넘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그 네이버 도둑놈 카페 있잖아. 걔네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96점 맞았대. 97점 맞았대. 뻥을 쳐요. 아우, 나 진짜 사람이 이게 딱 보면은 이게 몇 점이다 사람과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 직원들하고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몇 점이 최고 점수냐 그거 좀 알아달라고 그러면 알아줘요. 보니까. 근데 이 배점을 이렇게 보면 몇 점이 최고 점수라는 것도 유추도 돼요. 그러니까, 2번 시험에서, 작업평 만점 맞고, 필답평 요거 하나 틀리고 해서 하면은 95점이 최고 점수예요, 뭘. 이거 넘어갈 수 있다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 맞은 사람 누가 있어요, 이거? 없지. 그죠? 예.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틀렸다고 봐야 돼, 요건. 그죠? 예, 틀렸다고 봐야 되니까 이대로 쓴 사람 없어요. 5점 다 날라간 거야. 근데 문제가 이게 5점이기 때문에 이게 배점이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봐봐. 이 난이도는 쉽게 나왔지만 점수 배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제라고 해도 이렇게 내가지고 그냥 무조건 5점 날려버리는 거 이런 문제는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기사 산업에서도 없어요. 이런 문제. 그리고 요거는 기출문제에서 나온 겁니다. 기출문제에서 나오는데, 이제, 12 2차 측에 CT가 있는 거죠. 그죠? 예, 특과 고전 설비, 간이 수전 설비가 주로 나왔었는데, 이거 특과, 표준, 22.9 kV 그 표준 결선도입니다. 이게, 12 2차 측에 CT가 있는 경우에, 요런 게 나왔는데, 요거 기출문제입니다. 기사산업에서 기출문제니까. 우리 이거 많이 했어요, 이거. 했어요. 이거 쓰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런 문제 많이 했죠. 그래서 이거 풀 줄 알 거고. 요거는 신문제인데 이거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이거 잘 읽어보면은 이게 통합접지고 통합접지엔 서지 보기가 필요하다. 요거는 신문제지만 요런 문제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8번이. 8번 문제인데 아니 이것도 배점의 문제가 있죠. 보십시오. 아니 이게 1번, 2번 두 개인데 왜 이게 배점이 5점이냐 얘기야. 시부랄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 이게 3점이고 이게 2점인가? 참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게 봐봐. 그렇죠? 이건 4점짜리 문제예요. 4점짜리. 4점짜리나 뭐 6점짜리 하기 좀 힘들잖아. 4점으로 했어야 돼요. 이걸 4점으로 하고 아까 전 그 신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거. 이 신문제는 몇 번? 이거 6점짜리가 돼야 돼. 근데 이걸 점수 배정을 좀 잘못했더라고 보니까.
그죠? 요거 4점짜리야. 근데 5점을 배정했다라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문제 5번하고 문제 8번이 점수 배정이 잘못됐어요. 이게 점수 배정을 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딨어. 얘네들 산업일과형의 출제팀 애들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점수 배정을 잘못하는 거. 요거는 5개니까 5점이죠? 이게 맞고요. 요거는 4점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문제 2개가 배점이 잘못됐어요, 배점이. 네?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나왔지만, 이 정도, 난이도는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한데, 점수 배점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산업일과학이나 출제팀에 얘네들 담당자들이, 좀 문제가 있어요. 경험이 부족한 것인지 문제점이 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작업형으로 넘어가 가지고요. 작업형 1일차가 작업형 시험에 공개 도면은 1일차는 4번이 나왔습니다. 2일차는 7번이 나왔습니다. 3일차는 이게 2번이나 6번이 나올 줄 알았는데 보니까 3번이 나왔습니다. 4, 7, 3번이 나왔는데 좀 그래요. 나 공개 도면에서 좀 이게 좀 도면이 좀 안 좋다라는 거, 작업량도 많고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개선돼야 되는데 작업형 시험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아직도 불량부정 감독관과 시험장이 있습니다. 보니까 있더라고. 이 대전이라는 지역을 잘 보면은요, 대전이 참 민감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민감한 지역인데, 대전이 제가 있으니까, 제가 있고, 아주 그 디학원 땡칠이니 그 다음에 그 신탄 양아치도 있고, 여기가 굉장히 빡센 동네예요. 왜 그러냐면 대전이 먹고 살 게 없거든요. 대전이요. 여기가 정부 청사나 관공서 있잖아. 관공서 있고 저쪽 신탄지 쪽에 손바닥만한 그 공단이 쬐끄만하게 있어요. 그 공단에요. 대전에 가서 일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대부분 서비스업에 의존하고 실업자도 많고 희한한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좀 과열이 많이 됩니다. 과열이 되는데 그걸 평정에서 좀 지금 평정에서 여기를 지금 다져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 깊게 지켜보고, 여기는 좀 그런 곳이 대전인데, 여기 제가 있다 보니까, 다른 놈들도 막 센 놈들 많아. 그런 놈들. 다 떨어져 나갔지만, 힘도 못 쓰지만 그런 놈들 있지만, 이 대전이라는 지역에 있어서 시험장에 부정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 끊임없이 많고 말도 많았기 때문에, 여기는 좀 불량부정 감독관이나 시험장들이 눈치를 좀 봅니다. 눈치가 있어요, 눈치가. 그건 내가 또 가만히 안 있지. 이런 놈들이 설치면은 나 막 악을 쏘서 그래. 어디 학교에 무슨 일이 있었다 하고 딱 말해버려. 그랬더니만 여기는 좀 침투를 잘 안 하고 어디로 침투를 하냐면 시험장을 요 인근에 보면 청주 있잖아요, 청주하고 청주 쪽 시험장하고 그 다음에 저 밑으로는 익산 있어요, 익산 쪽. 또는 군산 쪽 있고, 그런데 군산 시험장은 없어. 지금 없어졌지? 여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없어진 거야.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가지고 여기 있는 시험장들 있잖아. 여기는 특히 이제 폴리텍에. 이게 문제가 있어. 지금 봐도. 다른 데는, 한 명 합격하든지 다 전멸을 해. 근데 얘네들은 1일차니 보면은, 3명씩 이렇게 2명씩 막 합격해요, 얘네들은. 그런 시험장이 아니야. 그리고, 익산 폴리텍 같은 경우에는, 골 때리는 시험장이에요. 감독관도 골 때리는 애들 들어가. 맞는 문제를 틀렸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항의를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애들이 감독관 들어가가지고,
맞게 한 사람을 불합격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산업고에 찔러가지고 문제 빼다 한 걸 알아가지고 그래가 처벌된 게 그 62회 때 문제 빼다 한 그 신탄양아치하고 거기 여기서 사고가 터진 거야. 익산폴리텍. 이게 이상한 애들이 들어간다니까 여기 폴리텍이. 이 청주 폴리텍 얘네들은 몰래 하는데 애들이에요. 여기는. 걔네들도 요 폴리텍이라든가 그 청주 쪽에 그 학원 센 데가 좀 있어. 걔네들 몰래 하는 학원놈들이 있어. 이 청주 애들이 아니라 골 때리는 애들이야. 이 빨갱이들이 많거든, 거기가. 그래가지고, 빨갱이들 잡혀가지고, 처벌도 됐잖아, 거기가. 청주가 그래. 그런 애들이 있다 보니까, 도둑질이다, 시험 같은 거 그냥 저런 식으로 합격하고 하는 그런 동네가 바로 이 청주야, 청주. 이 청주가 골 때리는 동네예요. 청주, 익산. 그래서 대전을 피해가지고, 여기는 제 눈치 보여가지고 피해가지고, 요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그 짓을 하더라, 얘기야. 이게 대전 인근으로 벗어나서, 이렇게 그런 짓을 군데군데 돌아가면서 해요. 그게 눈에 딱 보이더라, 얘기야. 그래서 아주 못해먹은 동네. 여기 아니면 전에는 이제 충주는 이제, 못 하더라고, 이제. 청주는 그렇게 안 하더라, 충주 폴리텍은. 근데 청주가 그 지랄해, 여기 익산하고. 조심해야 돼, 이게. 가끔가다 해먹어, 얘네들 해먹는 데고. 그렇게, 폴리텍 때는 그렇게 해먹어요. 해먹고, 그렇게 안 하는 데가, 고등학교는 안 합니다, 고등학교 시험장은. 왜냐하면 자기 수강생이 없으니까. 자기 수강생이 없는데, 그 시험장이 그걸 하겠어? 문제 빼다가 해서 누구를 합격시키고 어떻게 하고 감독관 선생님 심어가지고 하냐, 그건 안 한다 이게요. 고등학교는 그렇게는 안 해. 왜냐하면 자기 기능장 수강생이 어딨어, 고등학생들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험장이 좋은 거예요. 그런 데는 안 해. 그렇지만 학원이나 이 폴리텍은 해먹고 살더라 얘기야. 그래서 그 문제가 돼. 그거 빨리 계속해서 잡아내서 못하게 하고, 그런 부정 감독관을 시험장 폐쇄를 시키고, 그런 놈들 잡아내야지만이 이 시험이 깨끗해지고 올바르게 잘하시는 감독관들의 명예도 회복되는 거고, 이 시험이 좋은 시험이나 남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먹는데 해먹고 빠져나가. 그래. 다른데 아무리 공정하게 하고 올바른 좋은 감독관님들, 훌륭한 감독관님들이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몇몇 개 폴리텍이라든가 공방에서 들어가는 학원에서 들어간 감독관이나 그 시험장 작업된 시험장 때문에 다 욕을 처먹는 거야. 그러니까 50명이 감독관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중에서 5명이 10%만 불량 부족 감독관이면 이거 완전히 그냥 개판 되는 거야. 그냥 이게 이 시험이야, 이 시험. 나머지 50명 중에서 5명 빼고서 45명이 열심히 잘해봐. 잘하면 뭐해? 그 5명 때문에, 그 미꾸라지 몇 명 때문에 이게 다 이렇게 되는 거. 시험장과 감독관이 그렇게 해먹고 빠져나가는 데가 바로 그거예요. 이게 또 상반기 말고 하반기 시험이 78회는 더하지. 하반기 때는. 왜냐면 걔네들이 합격자를 내서 광고를 내고 신문에다 내가지고 떠들썩하게 하게 하고, 학원은 누구누구 합격했다고 해서 명단 이렇게 딱 해서 광고 내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미끼로 수강생을 끌어내야 되잖아. 그죠? 그렇게 한다고. 근데 그렇게 해서 가면 뭐해? 깡통인데 걔네들 뭘 하겠어. 그쵸? 그래가지고 속아서 가고 떨어져가지고 울면서 이제 강철사고 오는 거지. 강철사고 오든지 어디 잘한다 그러면 거기 가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야. 계속. 거기에 수렁텅이에 계속 빠지는 거지. 그래서 이 불량부정 감독관과 그 시험장들 있잖아요. 이거 계속해 척결해 나가야 돼. 이거 방법이 없어, 이거. 그냥 얘네들은 계속 잡아내고 수강생한테 신고하고 다 신고해버려야 돼. 감독관들끼리도 신고해버려야 돼. 그래가지고 이거 잡아내서 얘는 철저히 없애버려야 돼. 아셨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가? 자, 그리고요. 그리고 1일차, 2일차, 3일차 PLC 문제의 난이도가 평준화되지 되지 못하고 합격자가 들쑥날쑥한 불공정한 시험이었다고 그러는데, 합격자는 조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1일차 문제 같은 경우에, 타임차트 1번은 맨날 똑같아.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걸 왜 내나 모르겠어. 이거 못 푸는 사람 있나?
근데 이게 타임 차트 2번에 이 문제는 이게 연산 명령어 문제를 내잖아. 연산인데, 여기 보면 연산 명령어 ADD 하나밖에 안 써요. 일개. 이 연산 명령어 ADD도 이것도 아예 없게 해서 프로그램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A 플러스 B 이거 하나 해준다고 ADD 명령어 이거 하나 쓰는 거야. 그런데 이 A 플러스 B도 연산 명령어 AD도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안 써서 프로그램 하기 때문에 이거는 연산 명령어 한 개 쓰는 게 아니고 0.5개, 0.5개. 연산 명령어. 이걸 연산 명령어 문제라고 이걸 냈다 이 얘기야. 그래? 그랬는데, 이렇게 됐는데, 2일차 때, 이렇게 보면은, 2일차 때 이 문제는 연산 명령어가 너무 많아요. 봐봐. 이게, 봐봐. 얘는 연산이 한두 개가 아니야. 지금 보면은, 여기 보시면요. 자, 연산을 지금 보시면 R 빼기 M을 해야 되죠. 그럼 이거 R 빼기 M 절대값을 또 해야 되죠. 이것도 연산입니다. ABS. 이것도 연산이에요. 연산. 자, 그러면 R 빼기 N도 해야 되고, 또 연산 R 빼기 N도 이거 절대값이 하는 거, 이것도 연산입니다. 컴퓨터는 다 연산인 거예요. 거기다가 또, 자, 요거는 비교를 하는 거고요. 비교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2분지 N 플러스 M이니까, 자, 여기는 실수연산을 해야 돼. 여긴 실수연산 해야 돼. 실수연산. 여기 정수연산을 하고요. 2분지니까. 그러면은, 요거는 연산이, 자, 요거는 연산이 N 플러스 M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걸 2로 나눠야 되겠죠? 2로 나눠서 해줘야 되겠죠? 그 연산이, 요거 플러스, 이게 ADD, 요거 DIV가 필요하겠죠? DIV, LDIV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5 빼기 요걸 이렇게 해서 해주니까, 자, 요거, 연산이 필요하겠죠? 거기다 절대값 해주니까, 요거 1번, 연산 2, 3, 4, 그 다음에 5, 6, 2로 나누니까, 그 다음에 6, 7, 8, 연산만 8개, 봐봐. 연산이. 8개 이상 된다, 이거. 거기다 비교명을 써, 뭐 하고 해가지고 하면은 엄청나게 많아. 그런데 1일차는 그거 한 개도 안 돼, 1일차는. 연산명이 너무 많잖아, 봐봐. 골 때리죠? 이야, 진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연산명령어 좀 몇 개를 쓰고 난이도가 어떻게 되겠다, 맞춰야 되는데, 아니, 1일차 시험은 연산명령어가 하나도 안 돼. 하나도 그 0.5개라고 봐야 돼. 그렇게 되고, 얘는 연산명령어가 너무 많잖아, 프로그램 하면은. 그죠? 그런 것들이 난이도를 못 맞추고 평준화되지 못했다는 거. 프로그램 양도 그렇고. 아니, 난이도는 프로그램 양으로 따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1일차하고 2일차하고 3일차하고 프로그램 양이 너무 틀려. 비슷비슷해야 될 거 아니야. 같은 기종으로 프로그램 했을 때, XBC로 했으면, XBC 1일차, 2일차, 3일차가 비슷비슷해가지고 그 난이도를 이렇게 맞춰 나가야 되는데, 아니, 프로그램이 다른데, 봐봐. 어떤 거는 너무 조금이고, 어떤 건 많고, 어떤 거는 막 적고, 이럴 때 들쑥날쑥 하잖아. 난이도가 평준화되지 못한 시험 출제를 냈다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많이 계산을 빨리 해야 돼. 이런 이유는 뭐냐면은, 걔네들 말로는 문제은행에다가 넣기 때문에 그거를 컴퓨터가 자동 선정을 해서 출제를 내기 때문에 난이도를 맞출 수가 없다. 그러는데 그건 뻥이야, 뻥. 잘못된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 문제은행에다 넣을 때 그 문제들을 이렇게 난이도가 그 비슷비슷한 문제들, 평균화된 문제들을 문제은행에 넣어놓고서 뺑뺑이를 돌리면, 그게 되는 거야. 그런데 엉뚱한 거를 막 이런 걸 여러 개를 집어넣어놓고, 그 검토도 안 하고, 집어넣어놓고, 뺑뺑이 돌렸다. 이 얘기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거는 산화효과 답변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걔네들이 일을 안 하고, 그 다음에 능력도 안 되고, 검토도 안 한다라는 얘기야. 일도 안 한다라는 얘기야. 그걸 다 난이도를 평준화시켜서 거기다 문제은행에 넣어놔서 이걸 컴퓨터로 돌려서 뺑뺑이를 돌려서 뽑아내면 되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산업외과 담당자 얘네들이 일을 안 하고 능력도 안 되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그래서
담당자들을 교체시켜버려야 돼. 그냥 능력 없고 일 안 하고 그런 애들 교체시켜버려야 돼. 그게 답이야. 그래, 그 항해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맞춰 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난이도 평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78회는요, 77회보다는 77회가 한 16% 정도? 15%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보다는 합격률이 올라갈 겁니다. 78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전기기능장은요. 그 18개 발표되는 기능장 중에서 합격률이 바닥에서 밑에서 네 번째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 30%대까지 올려서 기능장 중에서 중간 정도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를 합격률을 자꾸 막고 있잖아. 왜 그러겠어? 왜 그렇게 막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협회라는 애들 계속 걔네들이 그지랄 하잖아. 그런 시험 막 자꾸 어렵게 내라고 그지랄 하고 또 학원들이 그러는 거야. 학원. 왜 학원들이 그러겠냐 그러는데 학원들이요 합격률 30% 이렇게 20%만 넘어가도요 수강생이 없어요. 학원들이 그지랄해. 학원들이. 그러니까 합격률을 내려라. 합격률을 이렇게 내려라 하는 거는요. 내려라 하는 거는 첫째 이제 협회들이 그래. 협회 이 찌끄러기 같은 놈들이 협회들. 협회라고 그러면은 뭐예요? 뭐 전기기술협회, 그다음 전기기능협회, 막 전기공사협회, 막 그런 애들이 이 협회 애들이 자꾸 이게 그지랄해.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하냐면 학원이 그지랄해. 학원이 아주 필수적으로 얘들이 그지랄합니다. 왜 그러면 아니 학원이 많이 합격해서 보내고 또 수강생 받고 해서 하면 합격률 높여야 되는 거지. 왜 얘네들이 합격률 자꾸 내리라 하느냐. 그거는 자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이 시험이 한 회차 몇 명 봅니까? 한 1000명 정도 1000명에서 한 1200명 정도 봅니다. 그죠? 이 인원은 별로 안 돼요. 78회도 1200명 정도 이렇게 봤어요. 그죠? 77회도 봤고 76회도 그랬고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보는데 이 인원의 수강생들을 갖다가 보면은 거의 한 60%가 혼자 해요. 혼자 하거나 뭐 스타디를 하거나 뭐 공방 다니고 막 그래요. 학원 안 다녀요. 학원 다니는 인원은요. 여기서 인원 있잖아요. 여기서 학원 다니는 인원은 학원은 뭐 20%도 안 돼. 20%도 안 되고 폴리텍이지. 폴리텍도 요거 해봐야 한 20% 정도밖에 안 돼. 총 얘네들 합쳐도 40%도 안 될 거예요. 40%도 안 되고 나머지 60%는 뭐 혼자 하거나 또는 뭐 스타디 하거나 공방 다니고 뭐 그저그저 이렇게 같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야. 강철산 해봐야 뭐 60명밖에 안 되고 뭐 수강생 보면은요 저기 한 25% 30%가 25% 정도 4분의 1 정도는 합격생이 재수강을 해버려. 환장해 진짜. 우리 강철산은 그런데요. 합격생들이 그냥 가만히라도 공부만 한다니까. 와, 나 진짜 앞으로는 합격자들 있잖아. 재수강 하려면은 한 명씩 수강생들 수강하라고 홍보하고서 여기 재수강 하세요. 그러지 말라고. 홍보 좀 하라고. 아니 왜 합격생들이 이렇게 자꾸 그냥 보수교육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전기기능 시험에 대한 뭐 PLC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알고 시험 정보를 좀 알고 싶고 뭐 그러고 싶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야. 자기도 이제 나중에 이제 뭐 학원을 한번 가볼까, 강사를 좀 해볼까. 매년 직훈교사 2급이 나오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공부를 하시는 분 있는데 저하고 이렇게 그 인터넷상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네이버 도둑놈의 새끼들 카페처럼 있잖아. 그거 하는 놈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말고 학원 가서 열심히 해. 직업훈련 학교 같은 그런 데 하고 뭐 폴리텍 가서 강의를 하고 그런 거는 나 뭐라 안 하잖아. 여러분들 괜찮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내가 이거 해먹고 있는데 들어와서 시큰 해놓고 그 카페 열어가지고 그 지랄 하는 거 봐. 그 네이버 도둑놈의 새끼들 카페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거 빼다가 맨날 그냥 정보 빼다가 막 가르치고 그지랄하잖아. 그 쌍놈의 새끼, 그 태풍 방군가 그 새끼들부터 그 저기 신탄 양아치, 그 저기 부산 양아치 그놈들 봐봐. 무슨 공작소인가 뭐 제작소인가 뭐 그것도 있고 다 그지랄하잖아 그것들. 그러면서 내 흉내를 내고 있어요. 이태민이가 옛날에 막 빡쳐가지고 그냥 욕하고 그냥 막 뭐라고 하니까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하면서 그지랄하잖아. 라이브 방송하다가 요번에는 뭐 그만뒀나 싹 지워버렸나 뭐 그렇더구만 보니까. 왜냐면 내가 이제 그 문제를 1일차 2일차 3일차 풀어주잖아. 꼭 풀어줘야 된다고. 그것만큼 해줘. 왜냐면 유료 수강자가 아니고 일반 사람들한테도 이 시험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줘야 되고 문제를 풀어줘야지. 이게 잡아나가야 될 거 아니야. 모르니까 모르고 아니 개판으로 좀 막 학원 애들 막 풀어주고 막 그러는데 그걸 뭐 PLC 프로그램 할 수 있나? 나는 그 유튜브에 올라간 거 보면은 PLC 프로그램 생각하지 않아. 그 뭐 낙서야 낙서 그거. 그런 걸 PLC 프로그램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세상에 아이고 나 진짜 그걸 배우는 사람들 보면은 난 또 도대체 이해가 안 가. 그렇게 그런 걸 배우면 나는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아 봐가지고 모르겠어. 나는 그런 거 보고 싶지 않아 그런 거. 그러니까 막 두서없이 막 그냥 프로그램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어느 좀 이걸 가르쳤던 내공이 있어가지고 그 프로그램 하는 게 한눈에 보여야 돼. 그래서 우리 수강생이 엄청 잘해 보면은 날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거 뭐 와 프로다 라는 거 딱 보여. 근데 이제 저기 뭐야 그 AVE 명령어 써가지고 막 틀려서구만. 아유 참.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 프로그램을 배워야지만이 실력이 자꾸 좋아지는 거지. 뭐 거지 같은 프로그램 그 유튜브에 있는 거 배워봐야 합격하고 나서도 거지 꼴을 면하기 어려운 거야 한마디로. 합격해가지고 아직 뭐 하겠어 걔네들. 걔네들이 뭘 하겠어. 네이버 카페 열고서 뭐 또 걔네들 모여가지고 거지를 안 하나. 환장해. 아니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저기 시험 보고 나왔으면은 우리는 막 안 나와. 2일차 3일차 막 한 명도 안 나왔어. 환장하겠어. 왜 안 나왔냐면 PLC 문제 다 풀고 이제 작업병 했으니까 검사 받느라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합격률이 좀 딴 데보다 높을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열심히 잘 하니까 PLC 프로그램 잘 하니까 이제 작업병이 다 들어가가지고 나오지를 않나 이게 뭐 보니까 2일차 3일차 안 나오잖아 봐봐. 그래가지고 복원을 5시 반인가 돼가지고 복원을 해가지고 그걸 올려가지고 풀이 강의를 해준 거예요. 그랬으니 아유 내가 힘들지. 그래서 우리 수강생들이 좀 복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문제 뭐 나왔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늦어요. 왜냐면 시험장에 늦게 나오니까. 그런데 그 네이버 도둑놈 카페인가 그런 데가 자주 알려주는데 그거를 갖다가 내가 모른다고 막 단체 카카오톡방에 나와서 아유 수험생이 안 나와도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그리고 뭐 시험장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관리원으로 있는 사람 전화해봐도 전화기를 꺼놔가지고 안 받고 있어요. 그러니 뭐가 나왔는지 뭐 알려주지도 않으니까 열받아서 이제는 거기다 전화도 안 하고 수험생 막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답답하네요. 그러면은 그 네이버 도둑놈 카페에 있는 거 있잖아. 그거를 캡처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개인 카톡으로 막 보내주는 거야. 그러면 그걸 보고 있으면은 한숨이 푹 나와. 내가 보면. 첫째는 뭐냐면 아니 그걸 걔네들한테 올려주면 걔네들 복원을 안 하잖아. 복원을 빨리 해줘야 되는데 그걸 복원을 빨리 해주냐 얘기요. 안 해줘 걔네들은. 복원해가지고 풀어주지도 못해. 안 해. 나중에 늦게 해가지고 올려주잖아 풀이. 풀이 강의 저기 77에 PLC 문제 있잖아. 1일차 문제도 따라 한다고 이놈의 새끼들이. 어떻게 했냐 문제를 어떻게 했냐면 복원도 느껴졌지만 문제풀이를 갖다 엉뚱하게 문제풀이를 못하니까 개소리 하고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3시에 딱 올려줬잖아. 올려주니까 그거 보고서 군데 여기 똑같이 하고 저기 똑같이 하고 그랬더구만 뭐 보니까. 내가 올려놓고서 77에 PH 문제풀이 있잖아. 그거 몇 개나 올려놨나 이렇게 봐. 그랬더니 보니까 한 5개 올려놨는데 보니까 이 쌍놈의 새끼들이 보니까 이게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근데 여기 똑같이 하고 저기 똑같이 하고 이렇게 그냥 서로 빼가지고 꼭 비슷비슷하게 한 거야. 그리고 한 놈은 또 이렇게 가운데를 벌려놔. 1일차 문제 PLC 있잖아 3개 이거 했는데 가운데를 벌려놔 틀려 보이게 만들어. 근데 이게 보면 이렇게 붙여보면 똑같거든.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PL-D하고 E인가?
뭔가 그거는 그거 보니까 그건 제 거랑 똑같이 따라서 한 놈 있고 아이고 그지랄 이 풀이 방법이 그거 모르니까 남의 걸 보고 여기 있다라고 저기 있다라고 해서 그지랄로 올려놓고 그러는 그런 놈들이 무슨 놈의 세상에 참씨 아이고 내가 보면서 참 웃기더라고 내가 이렇게 딱 이렇게 몇 개 봤는데 한심하더라고 참 아무튼 아유 그러더니 2일차 되니까 그것도 손을 다 놨어. 2일차 3일차는 손 놓고 안 풀어주고 있고 뭐 라이브 방송한다고 하는 놈 그거 내게 다 들어와. 수험생들이 개인 카톡으로 다 보내줘. 얘는 라이브 방송하고 있다 뭐한다 다 얘기를 해줘. 그럼 내가 이렇게 봐. 그러면 어휴 참 별 미친놈 다 봤나. 그 부산에 있는 놈인가 뭐 저기 있잖아 포항에 있는 놈 아이 또라이 새끼 다 있더구만. 야, 나 흉내 내지 마, 이 새끼야. 참 웃긴 놈이요. 뒤하고 나하고는 완전히 틀려, 이게. 걸어온 길이 완전히 틀린데. 아니, 뭐, 사람을 끌고 다냐, 아니면 시험장하고 뭐, 쌤새에 붙어먹고서 하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야지. 왜 나를 갖다 흉내내고, 라이브 방송까지 해야 돼?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빽빽 긋고, 그리고 소리 지르기까지 하고, 욕도 하더라니까, 이 새끼 참 웃긴 놈이야. 별 미친 새끼가 있어. 야, 니들 내 강의하는 거 다 듣잖아. 그지? 다 듣고서 막, 이태민이 어떻게. 야, 진짜, 야, 이거 해온, 이 역사라든가 시간이라든가 강의했던 거, 그리고 내가 이게, 옛날에 내가 이렇게 PLC 하니까 지금 PLC만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하는데, 내가 옛날에는요, 시퀀스 왕이었었어요. 시퀀스, 이거 공사적은. 칼배선 했던 사람이, 칼배관 했던 사람이요. 그걸 가르쳤던 사람이야. 그랬는데, 이 시브랄럼과 이 시험이 어떻게 됩니까? 작업량 많아지고, 막, 폴리텍하고 시간으로 막 끊는 노가다 시험으로 변질이 되면서, 어떻게 돼? 그 중요한 칼배선이라든가, 칼배관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시험을, 이 새끼들 학원이나, 이 폴리텍 이 새끼들이 끌고 가가지고 이 시험을 이렇게 해놓은 거야. 이 개잡놈들이. 그렇게 하면서 중요한 기술들이 사라지게 된 거지. 한마디로. 정통 시퀀스 기술 방법을 해서 시퀀스 작업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다니까. 그래서 그때도 뭐 PCB 나오고 그래도 최고 잘했고 생각을 봐. 시퀀스 공사 작업도 최고 잘했고 PLC는 원래부터 잘했고. 그지? PLC는 뭐 4대를 다른 기종을 가르쳤어. 4대를. 한꺼번에 그렇게 가르쳐서 4대를.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78단 뭐 X2C를 좀 가르쳐 볼까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8회부터 X2C를 좀 가르쳐서 활성화 시키고 이제 그게 이제 또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은 이 미치시 멜세 거를 또 해보려고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지메스가 S5 기종 작은 게 있어요. 근데 이거 하려고 그러면 한 200만원 돈 들어요. PC만 하는데 구입해가지고 뭐 케이블 또 그거는 그 케이블만 있어야 돼. 다른 케이블 있으면 들어가지도 않아. PC 프로. 그래서 그랬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러는데 가격이 비싸더라도 내가 그 층을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해봐 몇 명 되지도 않아. 그거 미치지 멜색하고 너무 비싸가지고 수험생들 안 쓴다고. 그러면은 그래도 있다 얘기야. 그럼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두 명이라도 위해서 PLC 우리나라 PLC 제어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멜색과 S5도 지금 해 나갈 생각이야. X2C 끝나면은 X2C가 SBC랑 이 레벨이 같아지면은 XBC PLC도 쓰고 지금 현재 많이 쓰고 있죠. X2C도 쓰고 해가지고 이게 또 PLC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게끔 하고 미치시비 멜색 그 다음에 S5 기종도 하고 해서 여러분들 이제 PLC 우린 제어공화국으로 만들고 싶어 우리나라를. 그럼 뭐 저 이템이 저거는 강철산 저거는 뭐 PLC만 하려고 그러냐. PLC만 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시퀀스 왕이었어 옛날에. 시퀀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없었어. 그 시퀀스의 배선 기법이라든가 여러 것들이 뭐 그런 것들을 다 개발하는 거. 뭐 상자우화 결선법이니 뭐니 그런 거 다 개발해서 보급한다. 그 정통 시퀀스 기술 방법 보급하는 사람 나라니까. 학원들은 뭐 이상하게 했었어. 내가 등장하기 전에. 그랬었다니까. 이거 지금 잡아나간 거야.
그랬잖아. 내가 20여 년 전에 그 자석도 팔아먹었다고 그랬잖아. 자석 붙이는 거, 그거 해가지고, 테이프 빨간색이나 노란색이나 이거 파란색 붙여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기능사 가르쳤다니까. 그랬더니 지금 말이야, 그 자석 회사에서, 그거에서 팔아먹고 있잖아, 니들. 응? 야, 덕도 치고 두고 내가 만들어가지고, 그거 팔아먹으니까, 내가 그냥 안 하니까, 지들이 또, 어떤 놈이 또 덕도 지고 만들어 팔아먹고 있잖아, 니들이. 그 잣대도 지금 팔아먹고 있고, 그 파란색 자, 그 비슷하게 해가지고 하얀색 자 만들어 손잡이 해가지고 팔아먹었어, 내가 하다. 그거 했던 사람이요. 안 한 게 어딨어, 내가, 씨. 솔직히 말해서. 그래가지고, 하도 사보니까, 여러분들 신고하잖아. 그 저기 불량부정 감독관이 산업인과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강의 듣고 있잖아, 니들. 그래가지고 니들이 그래가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은 맨날 그럼 내가 FM대로 할게. 따라오시면 따라오라. 나 그래가지고 그거 만든 거 다 버려버리고 뭐야 줄자로 지금 강의에 줄자로 갖다가 작도하잖아, 분필로. 응? 따라올 땐 따라와봐라. 내 FM대로 해주겠다고. 못 따라오면서 그러잖아. 지금 못 따라오잖아. 응? 근데 FM대로 하겠다. 그래. FM대로 하니까 내가 올바르게 가르친다니까 따라서 하라는 거야. 그렇게 돼서 지금 시코스 그렇게 변경된 거고, PLC는 지금 이렇게 가는 거고. 그렇게 된 거지. 이해가요? 응. 그래서, 참, 별 얘기 다 하는데, 지금도 공사자금이 이게 노가다야. 이거는 79회까지 지금 이게 나올 건데 80회에서부터는 좀 이 작업량을 줄여서 재료량이 줄어들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통도 바뀌었더구만. 한 500원 정도 싸요, 그게 개당. 이런 것들을 바꿔 나가는 이유가 뭐냐 봤더니 이제 이 자재상들이 단가를 좀 올려달라고 한 거야. 근데 못 올려주잖아. 이게 시험이 16만 6,700원이니까 고정돼 있으니까 이걸 또 시험을 올릴 수가 없잖아, 응시료를. 그러니까 이 방법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재료를 싼 것들을 갖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한 거지. 그 푸시보다 그게 더 나아 또.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이 작업량을 줄이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것도 시간 가면은 계속 이제 그거 또 이제 올라갈 거니까. 그러니까 자꾸 노가다 시험을 보는 게 이게 문제가 되니까 작업량을 줄이고 PLC 쪽으로 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좀 연세 많으신 분들 PLC 하는 게 좀 어려우실 거예요. 어려우실 건 이해를 하는데, 조금 쉽게 내달라 그래. 평준화된 그 난이도로 쉽게 좀 내달라 해서 그 산업외과 담당 직원이 산업외과 막 싸워요.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 하면서 합격률 왜 30% 안 되냐 막 싸워버려. 그러면 되잖아.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왜 여러분도 안 하냐 얘기야. 계속 그러네. 나 혼자 그러면은 쟤네들이 말을 들어먹나? 안 들어먹잖아. 제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또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50대 60대이신 분들이 이 자격증에 현실적으로 필요하신, 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요자층이 바로 수요자층이 이 50대 60대이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50대 60대이시면 50대 이 정년을 앞둔 분들, 명퇴하신 분들이 50대, 그리고 정년퇴임 하신 분들이 이제 60대이신 분인데 이분들이 전기경장 자격증이 굉장히 필요를 해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좀 잘 보면은 이 작업량이 많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PLC도 하기 힘들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작업하기가 힘들어요. 체력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한테는, 그리고 나이가 이게 많으면 머리 회전도 느려. 동작도 느리고 반사신경도 느리다 보니까 이게 안 돼. 그러면 젊은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어. 그렇다 보면은 이 나이는 장애나 똑같단 말이야. 장애인은 지금 그 연장 시간이라는 걸 주죠. 추가 시간을 주죠. 추가 시간, 장애 등급에 따라 추가 시간을 주는 것처럼 이 50대 60대이면은 이 50대는 뭐 30분 주고 추가 시간을, 60대는 1시간을 줘가지고 이분들이 추가 시간을 줘서 이렇게 합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 얘기야. 왜 필요하겠어요? 왜? 요즘 젊은 사람이 없어요. 젊은 사람이. 그리고 이 전기기능장 자격증은 경력자들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20대 시험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30대 초반도 30대도 별로 없어요. 40대, 50대, 60대 이게 수험자들이. 그런데 50대, 60대 굉장히 많다고.
그럼 이분들한테는 뭐야? 추가 시간에 혜택이 주어져야지만이 이 공평한 시험이 돼야 된다. 이게 젊은 층하고 어떻게 경쟁을 해서 하겠냐 얘기요. 나이라는 거는 이건 장애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추가 시간을 줘서 젊은 층과 똑같은 레벨에서 작업을 해서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자격증이라는 거 시간으로만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그 사람이 이 작업을 완성할 수 있느냐, 해낼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거지. 이걸 시간으로 끊어서 한다라는 게 이것만 평가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50대, 60대에다가 추가 시간을 그 연령대별로 주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개선해야 될 필요가 아직도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좀 좋게 이제 여러분들 개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것들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맞는데 77에 좀 합격률이 좀 저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감천사는 합격자가 그래도 좀 나왔는데 합격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뭐 불합격하신 분들 있잖아. 이분들은 낙담하지 마. 78회 때 더 잘하면 돼. 걱정 마라.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수업해서 여러분들 꼭 합격을 시킬 테니까 걱정 마시고 공부 열심히 해서 78회 때 합격해서 가면 돼. 그 낙담했다고 해서 막 술 먹고 막 울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좀 합격이 조금 늦어진다. 한 번 더 시험을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78회 때는 더 열심히 잘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제가 미안합니다. 정말 시험을 개판으로 이렇게 내고 시험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미안해가지고요. 뭐 제가 불공이라도 드리고 다니고 그렇게요. 그래야지 어떻게 해. 그러잖아. 그리고 산업이랄까 막 그 잘못된 거 얘기를 하고 고치라고 하고 안 되면 뭐야 담당자들 니들 파면시켜버리라. 잘라버리라고 그래야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거 추가 시간 이렇게 연령대 추가 시간 받는 이런 것들은 산업가 안 해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국회의원 막 찾아가서 지역구 국회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제도 개선이 돼가지고 자격법이 바뀌어야 돼. 국가기준 자격법이 바뀌어서 50대 60대가 추가 시간이 들어간다고 해봐. 작업형 시험에. 그러면은 모든 시험이 다 이게 바뀌는 거야. 그럼 얼마나 좋아. 전기 기능장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50대 60대이신 분들이 작업형 시험에서 추가 시간을 다 받는다고 해봐. 그럼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 얼마나. 그치? 그럼 앞으로 50대 60대이신 분들 이런 분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공부를 더 평생 하실 수 있는 거야. 이 사람은 공부를 평생 해야 되거든. 그지? 늙었다고 공부 안 하면 안 되잖아. 우리 기술인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은 공부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야. 그렇잖아. 내가 60 먹고 70 먹어도 공부 안 할 수 있어? 죽을 때까지 해야지? 그게 바로 그래가지고 학생 부고 신이라고 하잖아. 사람은 평생을 배워야 된다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좋은 시험을 보고 많이 합격하고 이 자격증을 따서 실제 사용하시고 하실 수 있도록 이분들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스스로 나서서 이걸 개혁을 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해 보시고 그쪽으로 여러분 스스로 싸워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명 여기서 끝내고요. 77회 고생들 굉장히 많으셨고 제가 미안합니다. 불합격하신 분들 미안하고 합격하신 분들은 이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미안하고 지금 더 열심히 잘해야 되는데 저 답답해요. 저도 답답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뭐 떨어졌다는 사람 막 얘기 들어보고 전화 오고 그러면은 막 술 먹었다고 하고 밤에 막 술 주정하시는 분도 있어. 그럼 얼른 들어가시세요 막 그러고 그런다고. 마음이 아파 그런 분들 보면은. 빨리 합격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런 생각만 들고 저도 답답해요. 그래서 오늘은 또 이게 새벽에 이거 하고서 딸애 막 학교 보내야 되는데 딸애가 좀 어려운 시험 공부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감정평가상가 뭔가 그걸 자기는 그걸 하겠다라는데 그 어려운 시험이야. 감정평가상 막 토익도 뭐 800점 이상 맞아야 되고 막 참씨 돈 두색이지 도대체. 내가 돈을 못 버는데 이거 어떻게 학교를 데려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답답해요. 근데 욕심만 많고 자기 주제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가지고 아휴 답답해. 그래서 딸이 공부한다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뭐 학교 데려다주고 할 수 있으면 해서 이제 또 학교를 데려다 줘야 돼요. 천안으로 학교 다니잖아요. 아이 그 학교도 2번 들어갔다고 그냥 시험 그 수능에서 다시 봐가지고 하나는 그 뭐지 뭐잖아 그냥 가는 거 있잖아 그래서 저쪽으로 대학 다니다가 남쪽으로 다니다가 이제 천안으로 또 올라갔다고. 아무튼 오늘은 또 뭐 아유 운전 또 신나게 또 해야지 뭐. 저 갔다 오고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아무튼 77회 고생 많이 하셨고 미안합니다. 미안하고 뭐 제가 잘못했죠 뭐. 모든 게 제 탓이지 뭐. 그래서 이태민이 막 욕할 사람 욕하세요. 욕하시고 그리고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제가 뭐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인간으로서 하나의 인간으로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제가 더 노력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아니 나는 그 얘기하고 막 그냥 싸워 나가고 산업계나 막 뭐라고 하고 정부에다 막 뭐라고 해요. 그래서 합격률 높여야 된다 그러는데 이지랄로 만들어 놓니. 내가 열 안 받겠어 지금 씩씩대고 그런 거야.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같이 저하고 싸워 나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시험요 이거 공정하고 올바른 시험이 되지도 않고 여러분들 위한 시험이 되지를 않아요.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 답답합니다. 이게 합격률이 또 20%를 넘어가면 학원에 수강생이 없어요. 얘네들 너무 빠져나가니까 20% 이상 돼버리면 뭐 30% 이렇게 되면은 비싼 돈 내고 미쳤다고 학원 다니냐 얘기요. 강철사 나도 뭐 합격이 더 잘 되고 그 다음에 뭐 스터디를 해도 혼자 해도 합격을 하는데 미쳤다고 돈을 180만원 내고 다니겠나 얘기야. 그런 거야 그냥. 그러니 얘네들 학원 애들이 협조를 안 하는 거야. 지금 합격률 이게 30%대로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 지금. 얘네들이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저기 15% 18%로 맞춘 거예요. 그래놓고 하반기 때는 이제 올린다고 조금 20%대로 올린다고. 그게 이 시험이야. 이지랄 하는 거야 이 새끼들이. 아이 더럽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해야 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이해 가시죠? 이 시험에 대해서?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저기 불합격 하신 분들 낙담하지 마세요. 힘내시고요. 또 싸워 가면 되는 거야. 계속 싸우는 거야. 그냥 씨발할 놈과 그냥 아주 막 치고 받고 싸우고. 인생이 그런 걸 뭐 어떻게 해, 세상과 맞서 싸워야지. 맨날 그런 놈들한테 맨날 당한단 말이야. 그럼 뭐 나고자지 뭐 생각을 해봐. 내가 불합격했단 말이야. 그걸 나고자로 생각하지 말고 세상과 맞서 싸우라고. 내가 그걸 가르쳤잖아. 그렇게 하라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고 낙담하지 마시고요. 이를 악물고 더 열심히 하시면 돼. 이를 악물고 하란 말이야. 다음에는 78회는 무조건 합격하겠다. 어떻게든 합격하겠다. 그래서 지금 77회 노력했던 것보다 2배 이상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무조건 합격해,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가시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 77회 이렇게 해서 다 끝내고 저도 좀 며칠 쉬고 이렇게 78회 준비하고 4월 1일부터 이제 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되면 이제 신청해서 하실 분들은 이렇게 와주시고요. 좀 많이 홍보 좀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